벤처 창업과 법률 강의를 어떻게 할 것인데 어느 방향으로 할 것인지 큰 방향에 대해 특히 제가 강조하고 있는 건 4차 산업혁명의 아이템에 관련되는 지능 창업을 염두에 두고 제 강의를 수강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2장 벤처 창업의 기본적 사항에 대한 부분을 강의해 드리겠습니다. 벤처 창업의 기본적 사항. 먼저 벤처 기업의 의의. 벤처 기업의 정의는 학술적으로 명확히 정리된 바는 없으며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쓰이고 특히 얼마 전에 돌아가신 이인화 의료기기를 만들어서 1세대 벤처 창업가라고 하죠. 그래 국가에 따라 정책 대상으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그래서 말 그대로 벤처하면 뭔가 모험, 어드벤처. 여러분들이 인디아나 존스 뭐 이런 영화 보셨죠? 거기서 어떤 고고학자가 인류문화 또 주라식 파크, 주라기 공원, 조그만 모기 속에 있는 그런 유전자를 찾아서 거대한 공룡을 재현해내는 뭐 이런 것들, 그런 게 넓은 의미에 특히 또 여러분이 벤처기업 그러면 DJ 정권 때 그때 한국의 벤처인 거기에서 5억씩 벤처 창업 자금을 지원하기도 했고 그래서 거기에 이 시대의 벤처인에서 눈먼 돈 빼먹은 사람들도 많죠. 그래 원래 미국에서는 다른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업의 위험성은 높으나 성공하면 높은 이익이 보장되는 기업을 넓은 의미의 벤처 기업이라고 정의했었던 거죠. 그래서 뭔가 리스크가 따르고 그렇지만 일단 어느 정도의 사업의 안정성, 궤도에 들어가면 막대한 부가가치를 창출해내는 그런 기업을 넓은 의미의 벤처기업. 그리고 여러분들이 젊은 대학생으로서 또 청년 창업가로서 여러분들도 옛날 전통산업인 뭐 식당 또 그다음에 커피점 이런 것도 다 좋지만 뭐 의류 매장 이런 것도 좋지만 제가 강조하는 거는 뭔가 4차 산업혁명에 관련되는 뭐 인공지능에 관련되는 것도 좋고 또 사물인터넷 관련 또 스마트팜, 스마트 팩토리 뭐 이런 전체적인 아까 WEF에서 정의했던 4차 산업혁명 그런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이 1인 창조기업이든 또 중소기업이든 창업을 해서 성공하기를 바라는 의미의 제 강의에 본질적인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벤처기업에 의해 우리나라는 미국의 전통적인 개념과 다르게 아까 벤처 창업 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있었죠. 다른 기업에 비해 기술성이나 성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정부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게 이른바 앞서가는 그런 4차 산업 뭐 이제 요즘에 말한 뉴딜 그런 아이템 또 그린딜 또 그다음에 디지털 딜 뭐 이런 것들이죠.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기준을 만족하는 기업. 왜냐하면 이렇게 정의하는 게 결국은 벤처 창업으로서의 지원 정책이나 또 그런데 정부가 이런 기업을 육성해서 우리나라의 신성장 동력으로 삼으려는 게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죠. 그래서 두 번째 벤처기업의 요건, 벤처기업은 다음의 요건을 갖춘 기업을 말한다. 그것도 근거 법률이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2조의 2, 그 다음에 벤처기업 육성 특별조치법 시행령이 있죠. 제2조의 2 및 2조의 3, 거기에 가면 구체적으로 이런 요건을 갖춰야 된다. 그 요건 중에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해 보면 그 조문에 있는 건데 1번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그러니까 처음부터 많은 자본과 대기업적인 게 아니라 뭔가 소자본을 가지고 또 그다음에 작은 규모에서 출발하는 그런 중소기업의 요건이죠. 두 번째 요건은 중소기업 진흥 및 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진흥공단, 기술 신용보증기금 등으로부터 기술 및 경영혁신에 관한 능력이 우수한 걸로 평가받은 그런 기업. 그래서 제 강의 중에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강의에 나가면서 제가 중소기업 진흥공단 얘기도 나오고 또 기술 신용보증기금의 이런 창업 지원 자금, 이런 보조금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신청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강의하게 돼요. 그래서 두 가지 요건이죠. 일단 규모 면에선 중소기업일 것. 두 번째는 이런 중소기업 진흥 및 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그런 중소기업진흥공단이나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어떤 사업계획서의 사업성을 인정받아 지원, 평가받은 그런 기업, 인증기업일 것. 이 두 가지가 벤처기업의 우리나라의 실정법적 정의가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벤처기업이 이렇게 그럼 다 만족하냐? 그렇진 않죠. 우리나라의 벤처기업의 개념과 미국의 벤처기업의 개념이 조금씩 다르듯이 약간의 개선점을 지적하자면 우리나라 벤처기업 지원제도의 기본 방향은 기술 혁신에 발생하는 외부성을 보정하는 것이 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에서도 중소기업 진흥 제품 뭐 이런 거에 지원을 받고 그 다음에 기술 신보로부터의 지원 평가받은 기술도 중요하지만 그걸 외부에서 어떤 엑셀레이팅 할 수 있는 이런 게 또 하나의 발전 방향의 제시가 돼야 될 거다. 그래서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을 구분하여 벤처기업에 대해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벤처 정책은 약간 수정되어야 할 것. 왜냐하면 이런 게 계속해서 성장 가능성이 없을 수도 있고 또 말 그대로 너무 모험기업이라 그 처음에 벤처 정책 자금이 소진되면은 더 이상 발전을 못하는, 그래서 너무 이런 내부적 지원 정책 내지 평가 뭐 이런 걸 중시하는 것보다는 어떤 외부의 그런 사업의 가능성 이런 거를 지원할 수 있는 이런 정책으로 약간 방향 수정을 요한다는 게 제 견해고요. 그리고 벤처기업에 대해 직접적으로 지원하기보다는 벤처기업이 많이 탄생할 수 있는 토양, 그러니까 그런 기초 체력을 만들게끔 해주는 그런 어떤 토양이 중요하다. 그런데 정책적 포인트를 맞춰야 될 것이다. 그래서 주요 선진국은 한편 주요 선진국은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을 우리나라처럼 명확하게 구별하지 않은, 우리나라도 물론 중소기업임에 그런 새로운 인증받은 기업을 실정법에서는 얘기하고는 있지만 벤처기업에 대해 다른 중소기업과 구분하여 별도의 일반 지원 제도나 조세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는 않았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신산업을 성장하려다 보니까 또 외국 기업을 빨리 따라잡기 위해서는 이러한 지원 정책이 좀 더 필요했던 거죠. 또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도 중소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중소기업의 주주나 투자자에 대한 지원에 그치고, 그래 우리보다는 약간 간접적인 이런 벤처 기업 정책을 펴왔는데 우리는 직접 지원적인 걸 하고 거기에 또 채택이 되면 많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게 차이점이죠.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벤처기업의 기본적 사항으로 2장의 설명, 개선 방향까지 설명했고요. 그러면 3장에서는 창업자가 명심해야 할 6하 원칙, 즉 여러분들이 창업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즉 OW1H, 여러분들이 이제 신문 기사 작성할 때 6하 원칙에 따라서 작성하라. 그래서 거기에는 뭐 누가, 그렇죠, who, 언제, 어디서, 무엇을, 그리고 W는 어떻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문 기사 작성할 때 이른바 6하 원칙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걸 창업에 적용해 보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첫째, 창업의 점검 사항으로서 창업을 준비하면서 반드시 점검해야 될 사항들이 있는데 언론에 기사를 작성할 때 담겨야 할 6가지 기본적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이른바 6하 원칙이죠. 5W and 1H, H가 하우죠. 바로 그것이다. 이것은 창업의 계획 단계에서 생각해야 하는 핵심적 성공 요인, 크리티컬 석세스 팩터라고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창업의 6하 원칙을 머릿속에 두고 나도 요런 걸 점검하고 창업에 대한 아이디어를 현실화할 때, 사업화할 때 이런 식으로 적용해 나가보라는 뜻이에요. 6하 원칙의 첫 번째 후죠. 누구, 주체예요. 누가 창업을 하는 것인데 쉽게 말하면 창업자가 누구이냐 하는 것이다. 즉
창업자가 어떤 자질과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창업하려는 자의 의지, 또 그다음에 그 사람이 어떤 기술과 경험, 또 경영의 능력을 갖고 있는가, 즉 사람이 중요하다. 문재인 정권 늘 사람이 중심이다. 이런 얘기하죠. 창업을 생각하고 있거나 현재 준비 중이라면 스스로에게 반드시 나는 준비된 창업자인가. 그래서 이렇게 준비된 창업자일지라도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게 될 텐데, 그래서 먼저 내가 어떠한 기술과 막 그런 업종에 뛰어들게 되면은 나의 노하우 이런 것들이 과연 경쟁력 있는가, 이런 게 첫 번째. 늘 사람, 주체, 당사자, 이게 중요하겠죠. 첫 번째가 후고, 그 다음에 언제 창업하느냐, when이죠. 언제는 바로 창업의 시기, 즉 우리가 사업은 타이밍이다, 또 투자는 타이밍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언제는 바로 창업의 시기 혹은 타이밍이라고 할 수 있다. 창업 아이템에도 창업의 시기가 있으며, 그러니까 여러분이 늘 머릿속에 생각만 하고 그러다 보면은 그 시점을 놓치는 거죠. 유행의 시기 다 거쳐갖고 또 코로나가 이렇게 갑자기 와서 더 이상 영업을 할 수도 없게 됐고, 또 시장 진입이 너무 빨라도 혹은 너무 늦어도 낭패를 볼 수 있다. 그래서 제가 4차 산업혁명을 강조하고 벤처 창업을 강조하고 지능 창업을 강조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또 너무 공상만화에 나오는 또 SF 영화에 나오는 그런 식으로 뜬구름 잡기, 이런 창업 아이템은 실패할 확률이 높죠. 그래 종전에 소니, 제가 학교 다니고 할 때는 소니 워커맨이 거의 유행이었죠. 그래 아이와와 소니가 두 가지가 우리나라 대세였는데, 그걸로 강의 녹음도 듣고 또 노래도 듣고 CD도 구현하고, 그래 그게 어느 날 싹 없어졌는데 음원이라는 이런 플랫폼으로 바뀌면서 유튜브가 극성하면서 이제는 플랫폼 뮤직, 이래서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주로 듣지만 음원을 다운받아 듣죠. MP3, MP4 이런 것들. 그런데 저희들 때는 소니, 그래 소니 창업주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5분 늦게 또 5분 빠르게도 아니다. 그래서 너무 빠르게 2시간, 3시간 앞서갈 게 아니라 5분 정도 앞서가면 되고, 또 5분 정도 느려도 따라갈 수 있을 정도의 현 상황이면 기업은 양호한 것이다. 이걸 5분 법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너무 앞선 아이디어를 사업하는 데는 많은 난점. 왜냐하면 초기 비용이 많이 들 수 있어서 누가 언제 EW죠. 그 다음에 사실 수많은 벤처기업들이 너무 앞선 생각으로 제품을 만들어 시장에 진입을 한 탓으로 제대로 판매가 되지 않아 시장에서 사라진 경우가 많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 그래 우리나라도 한때 LED, 그렇죠? 전기도 전략하고 또 전구 수명보다 몇백 배 반영구적인 그런 걸 개발하고서 많은 중소기업 벤처기업들이 뛰어들었는데, 중국이 헐값으로 덤핑하며 우리보다 좀 앞섰던 거죠. 벤처기업들이 와르르 무너지고, 지금 태양광, 미래 에너지 문제도 그런 면에서 조금 빠른 게 아닌가. 왜냐면은 태양광의 전기를 축전하는 축전지가 최소한 20% 이상을 담아야 경제성인데, 지금 우리나라 축전지 기술로 전기를 저장하는 그런 배터리 기술로는 5%에서 7%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성이 많이 떨어진다는 걸 제가 잘 아는 중소벤처 사장님한테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빠르거나 앞서도 안 돼서 언제 창업할 것인가가 시점도 중요하다. 그 다음에 세 번째 W에는 어디서죠? 어디서라는 것은 창업의 장소 내진 입지. 그래 여러분들이 식당 같은 걸 입지, 부동산도 입지가 중요하다고 그러죠. 이른바 목이라는 거야. 그래 목이 좋아야 식당이 잘 된다, 이런 얘기를 하죠. 또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나누어서 어떻게 온라인으로 할 것인지 오프라인으로 주로 할 것인지, 물론 이제 요즘엔 융합되긴 하지만, 그래 예를 들어 점포 창업의 경우엔 어느 장소에서 창업을 하는가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 여러분들이 대전 시내에 내가 커피숍 내지는 스타벅스, 또 그 다음에 롯데리아 패스트푸드점, 또 피자헛 이런 걸 내려고 하면은 거기는 중앙본부에서 입지를 다 검토해서
사업이 될 만한 점포가 아니면은 허가를 내주지 않죠. 점포 개설 허가에 프랜차이징 사업을 할 때. 그렇기 때문에 점포 창업자들은 상권 분석과 입지 선정을 통해서 오프라인에서 최적의 점포 위치를 선정하는 것이 창업의 성패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장소, 부동산에선 매우 중요한 게 입지론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상공인으로서 이런 게 어려우면은 소상공인 센터라는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은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상권 분석 그런 지도 같은 거를 거기에 소상공인 연합회에서 만들어 올려놓은 거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어디서고 왜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엇을, 그렇죠? 제조업이라면 아이템이죠. 어떤 제품을 생산할 것인가, 그래, 무엇을 만들고 판매할 것인가 하는가의 문제를 말한다. 또 용역이라면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 이것은 창업 아이템과 직결된 것으로 관련 분야에서 경험을 쌓은 후에 창업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이 재학 중에 창업하는 것도 좋지만 또 어느 정도 기업을 다니며 회사의 직장에 취업을 해서 자기의 실질적인 기업의 그런 경험을 쌓는 게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저도 한때 고시 공부를 오래쯤 해봤고, 그런 다음에 일단 법률사무소에 취업했어요. 사무장으로. 그래서 서초동과 서초동 언저리에서 한 9년 반 이 정도의 사무장 경력을 쌓았어요. 그래서 제가 고시 공부에서 막연히 교과서로 배웠던 걸 소송에서 민사, 형사, 또 지적재산권 이런 부분을 다뤄가면서 그 변호사 업무, 소송의 기술, 스킬 이런 것들을 한 9년 반에 걸쳐 배웠고, 그래서 지금도 제가 로펌에 가입해 놓고 일부 어떤 법무사에 준하는 일 등기 신청을 한다라든가, 또 그 다음에 간단한 소장 또 내지는 준비서면 쓰는 법무사가 서류 제출해 준 업무를 지금도 계속 천안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일종의 1인 창업, 창조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거죠. 또 한때 저는 천안시 두정역 아시죠? 서울서 내려오다 보면 천안역 바로 직전, 거기가 지금 현재 천안에서는 서북구 상권으로서 번화지역, 거기가 이제 전전 시장이 거기에 이제 대규모 주택단지와 그 다음에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거기에 지금 중심 상권, 지금 이제 조금 더 시청 쪽인 또 이제 신불당으로 조금 옮긴 것 같지만 거기서 제가 학원을 창업해서, 그래서 창업은 그 당시에 그 교과목 거기에서 업종은 성인 고시학원, 그래 제일 주로 이제 주안점을 뒀던 게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 반 한반, 그래서 제가 거기서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강의를 직접 하며 학원을 경영했고, 또 그 다음에 주택관리사, 그래 야간에 편성해가지고 직장 다니신 분이나 이런 분들이 주택관리사 자격을 취득해서 500세대 이상의 대규모 단지에 처음에 합격할 때는 포죠. 주택관리사 포. 그리고 한 2년 정도의 실무를 거치면 포가 떨어짐에 500세대 이상도 파견될 수 있는 관리소장이죠. 그것. 또 하나 구급공무원. 이렇게 3개 반 2계층을 가지고 그런 학원을 창업해서 운영한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학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도 실무를 하면서 많이 터득했어요. 그래 여러분들이 벤처 창업과 법률 강의를 한남대에서 하시는 분이 권유했을 때 제가 흔쾌히 응한 게, 제가 창업 경험이 있기 때문에 또 기업을 거기서 창업, 개인 기업이긴 했지만은 학원을 제가 2004년 말에 창업해서 2005년 1월부터 강의 개시했거든요. 그래서 2013년까지 거의 9년, 거의 10년 정도 가까이 했기 때문에 많은 창업 경험을 여러분에게 전달해 줄 수 있죠. 그래 이러한 경우에 이제 창업 아이템과 직결된 것으로 무엇이 중요하다. 가령 외식업.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식당 같은 요식업을 하겠다면, 외식업을 하겠다는 사람이 조리사 자격증 없이 또 음식에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면 곤란할 것이다. 즉 자기가 주방장 역할을 할 수도 있어야 되죠. 이러한 경우에 식당 주방에서 몇 개월 근무를 해보는 것도 좋은 도움.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식당 또 커피점 이런 걸 하면은 베리스타 자격도 취득도 중요하지만, 그런데 취업을 해서 알바 같은 걸 하면서 여러분들이 실무 경험을 쌓는 게 중요하겠죠. 또한 창업자는
선택한 아이템을 잘 알고 있어야 하는데 창업 아이템의 현재와 미래 트렌드, 그렇죠? 앞으로 어떻게 이런 유행이 되고 어떤 경향으로 흘러갈 것인가, 트렌드를 잘 읽는 게 중요하죠. 그런 면에선 제가 아까 예들었던 BTS의 창업자 CEO 방시혁, 제가 볼 땐 엄청 뛰어난 CEO예요. 그 사람이 이제 서울대 미학과 나와서 그런 어떤 이제 작곡가의 또 이제 자기가 이제 활동도 꽤 했죠. 그래서 뭐 백지영 노래 이런 데도 많이 만들고 했었는데, 그래서 그 사람의 창업에 대한 게 명견만리라는 KBS 프로그램의 다큐멘터리로 방영된 게 있어서 저도 관심 있게 좀 본 적이 있고, 또 나중에 제가 BTS, 아마존 이런 성공 트렌드를 강의하려고 해요. 수업 시간에 중간중간에 그런 게 껴있어요. 그래 네 번째는 무엇을 4W까지 했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어떻게라는 건 H죠. 어떻게는 창업의 여러 요소를 어떻게 결합시켜서 경영하는가 하는 문제. 그래서 방법론이겠죠. 또 넓게 얘기하면 노하우, 기술 개발, 자금 조달, 홍보 및 마케팅, 시장 개척, 인사관리 등의 여러 문제를 어떻게 관리하고 운영할 것인 것을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겠죠. OW 1H 중에 H죠. 그래서 창업자는 자기 나름대로의 경영 철학과 경영 전략을 갖고 있어야 할 것이다. 그래 아무리 작은 소상공인으로서 또 구멍가게라고 해도 식당이든 뭐 종업원 한두 명 있고 또 아니면 자기 혼자 1인 창조기업이더라도 경영 철학, 경영 전략, 특히 제가 강조하는 게 한 학기 내내 기업가 정신이죠. 또 정주영 정신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래 예를 들어 흔히 마케팅 전략으로 4P가 중요하듯이 프랜차이즈 시스템에서는 4S, 스피드, 그렇죠? 빠름, 속도죠. 스프레드, 확장성이죠. 스트렝스, 강약, 또 자기 나름의 강점이죠. 또 스태티스팩션, 어떤 자기의 독특한 캐릭터, 이런 4S 전략도 중요하죠. 즉 시장 진입의 속도, 가맹점의 확산 전략, 스프레드, 브랜드의 강점, 스트렝스 및 고객 만족, 세티스팩션이네. 그렇죠? 세티스팩션, 고객 만족, 경영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강의 소개하죠. 그래 프랜차이즈 창업에 중요한 게 이런 4S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또 아까 W 하나 제일 끄트머리, 왜 여러분들은 왜 무엇 때문에 창업을 하려고 하고 CEO가 되려고 하는가. 그래 여러분들의 학문의 기초, 여러분들이 그것도 의문에서 출발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이렇게 얘기했듯이 왜 그 사람은 그런 생각을 했을까, 또 왜 그런 창업을 하려고 하는가. 그래서 W 뒤에다가 놓은 게 마지막 왜라는 개념이 전체를 뭉뚱그릴 수도 있죠. 왜 창업해? 왜 그런 걸 생각했어? 왜 그런 아이템이 유망하다고 생각하나? 뭐 이런 거죠. 그래 여러분들이 면접, 직장을 가고 취업을 할 때도 왜라는 질문을 면접관이 던지는 거죠. 왜 우리 회사에 들어오려고 하죠? 왜 여러분은 그런 전공을 했고 그런 창업 아이템을 사업화하려고 하는 거죠? 이런 왜라는 개념이 공부를 할 때도, 또 그 다음에 연구의 기초가 되고, 또 그 다음에 창업도 맨 마지막에 6번째에다가 빼놓은 거죠. 그래서 왜는 무엇 때문에 창업을 하는가 하는 것과 같이 창업의 목표를 분명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창업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와 의사결정에 대해서 왜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던져야 되죠. 또한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누가 물어봐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백종원의 골목식당 이런 데 가면은 그 오랫동안 식당을 운영해 오시던 분들이 많죠. 그럴 때 백종원이 가서 왜라는 질문을 자꾸 던지죠. 왜 그런 레시피가 중요하죠? 또 왜 손님에게 그렇게 불친절하시죠? 뭐 이런 것들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창업의 준비 과정에서 제대로 준비가 되었거나 점검하는 거죠. 제대로 준비가 되지 않은 사항들을 파악하여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장점을 점검해 나가고, 그래서 왜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고, 저와 같은 법학자 또 여러분의 창업을 돕는 이런 강의를 하면서도 저도 스스로 저에게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지? 왜 그런 강의를 준비했지? 또 왜 그런 걸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려고 하죠? 이런 걸 저도 끊임없이 왜라는 질문을 제 스스로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창업자가 명시해야 될 6하 원칙까지 강의해 드렸죠. 그 다음에
네 번째 4장에는 창업의 준비사항과 절차, 이거는 잠시 쉬었다가 이제 3교시, 원래 여러분들이 2교시인데 제가 강의 준비를 하다 보니까 양이 좀 많아요. 그래서 때로는 3교시, 이게 이제 오프라인 강의, 대면 강의라면 불가능하죠. 왜냐면 1반 2시간 끝나면 2반 또 10분 쉬었다가 3반에서 6시간이 내리 목요일 날 붙어 있기 때문에 불가능한데, 온라인 강의, 비대면 강의라 1시간 정도를 더 강의해 드리고 마칠게요. 4장은 10분 쉬었다가 3교시 강의로 해드리겠습니다.